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한 분석관이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로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놀라운 발견은 한국의 방위 산업이 일본을 추월했으며 동아시아 안보 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CNN에서도 이제는 미국도 한국과의 협력을 필수인 시대가 왔다. 이야기를 했을 정도라고 하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충격적인 실화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정책 분석관 잭 윌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게 한국은 항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 정도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군사력과 강위산업에서는 글쎄요. 한국은 그저 미국의 무기를 사서 쓰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동료인 마이클 스미스는 더 심했습니다. 그는 영국 출신 국제문제 전문가로 최근에 우리 팀에 합류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한국은 그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해라고. 마이클이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식민지 시절부터 서구 열강의 보호가 필요했던 또 하나의 아시아 국가지 KFC와 맥도날드 사이에 낀 비빔밥 같은 존재랄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제가 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뿐이야. 일본은 그래도 자체 방위력이 있지만 한국은 뭐가 있어? 휴대폰과 자동차? 그게 군사력과 무슨 상관이야? 솔직히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전하셨다는 이유로 한국에 약간의 관심은 있었지만 군사 강국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첨단 무기를 수입해 북한의 위협에 간신히 대응하는 나라 정도로요.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항상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폐허가 된 마을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서 빛나던 강인한 의지를. 잭, 언젠가 그 나라가 놀라운 성취를 이룰 거야. 그들의 의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했으니까.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노인의 향수 어린 추억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역시 전쟁에서 함께 싸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날 아침, 평소와 같이 사무실에 도착해 커피를 한 잔 들고 최신 분기별 방위산업 분석 보고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자료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한국 자료를 대충 훑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잠깐, 이건 뭐지? 한국 방위산업 성장률이 지난 분기 대비 43% 증가했고 수치상으로는 일본을 추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명 오류일 거라 생각하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3번을 다시 확인해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고? 마이클이 제 목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잭?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기라도 했어? 아니, 더 놀라운 일이야. 한국의 방위산업이 일본을 추월했어. 마이클은 피식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자료가 잘못됐겠지. 3번 확인했어. 틀림없어. 말이 안 돼. 한국이 그 미국 무기 수입해서 쓰는 나라가 불가능해. 저도 마이클의 회의적인 반응이 이해됐습니다. 제 자신도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로버트 제프리 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잭, 자네 실수한 거 아닐세?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고? 그게 가능해?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국장님. 하지만 3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제프리 국장님은 자료를 들여다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오후 3시에 긴급회의를 소집하겠네. 동아시아 팀 전원과 군사전략팀도 참석시키게. 사무실로 돌아와 회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방위산업 관련 자료들을 진지하게 어떤 편견도 없이 검토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과소평가해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르드 2와 미국의 M1 에이브럼스에 필적하는 성능을 지녔고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나토 국가들이 도입할 정도로 우수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중요한 변화를 놓칠 수 있었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의 방위산업 능력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해왔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제프리 국장님은 저를 직접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이클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적어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동아시아 전략을 완전히 다시 짜야 할 거야.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아직도 믿기 어려워. 한국이라고? 정말?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의 옛 사진첩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국 아이들과 함께 찍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분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잭, 언젠가 그 나라가 놀라운 성취를 이룰 거야. 할아버지,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다음 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평생 과소평가했던 나라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러 갑니다. 할아버지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 방위산업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6.25 전쟁 후 폐허였던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무기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자체 기술로 무기를 개발하고 수출까지 하니 놀랍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르드 2나 미국의 M1 에이브럼스에 필적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나토 국가들이 도입할 정도로 우수했고 KF-21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성공한다면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한 5번째 국가가 될 겁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마이클에게 물었습니다. 정부의 장기적 투자, 민간 기업들의 참여, 그리고 수출 지향적 전략이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방위산업에 뛰어들면서 기술력과 자본이 결합했고 내수 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했죠. 역설계와 계량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선진국 무기를 단순히 복제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개선했어요. 마이클이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와 3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대, FA-50 경공격기 48대를요.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이 방위력 증강에 나서고 있어 한국 무기의 가격 대비 성능은 더 많은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가까워지면서 창밖으로 서해의 푸른 바다와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보였습니다. 자료로만 보던 한국의 군사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한국, 대체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걸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피로감보다 흥분이 앞섰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으로 몸은 지쳤지만 한국의 군사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자마자 한국의 첨단 기술력이 느껴졌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 안내를 돕는 로봇,
곳곳에 설치된 최신형 디지털 디스플레이까지. 이곳은 분명 미래 지향적인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한 남자가 저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에 군인 특유의 기품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잭 분석관님과 마이클 연구원님이시죠? 환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방부 국제협력과의 김정한 대령입니다. 김정한 대령은 완벽한 영어로 그러나 독특한 한국식 억양으로 인사했습니다. 그의 제복은 단정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모든 배지와 훈장이 정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엘리트 장교의 모습이었죠. 마이클은 준비해온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 대령은 놀란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어를 하실 줄 아시는군요. 인상적입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공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탑승하자 김 대령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차는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입니다. 대통령 의전차로도 사용하고 있죠.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김 대령은 저희의 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내일부터 국방부 방문,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주요 방산업체 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에 관한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김 대령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최근 발견한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세가 정말 놀랍습니다. 일본을 추월했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 대령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잭 분석관님, 한국은 6.25 전쟁 이후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던 나라였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나 다른 나라의 보호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묵묵히 노력해왔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부심과 함께 지난 세월의 고난이 느껴졌습니다. 김 대령님,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대령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네요. 첫째, 위기의식입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은 우리에게 강한 군사력의 필요성을 각인시켰습니다. 둘째, 기술력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민간 산업에서 쌓은 기술력이 국방 분야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국민적 합의입니다. 안보가 최우선이라는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어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민간 기술과 국방 기술의 융합이 중요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이 방산 분야에 진출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컸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레이더 기술은 민간 통신 기술에서 발전한 것이고 현대중공업의 조선 기술은 해군 함정 건조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었죠.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차는 서울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한강의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특히 한강 다리를 지날 때는 그 웅장함에 감탄했습니다. 저 다리들도 모두 한국 기술로 만든 건가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건설 강국이기도 합니다.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한국 기업들이 교량, 도로, 발전소 등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김 대령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차가 서울 중심부의 고급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김 대령은 저희를 로비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오늘은 푹 쉬시면서 시차 적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 대령이 떠난 후 저는 방으로 올라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은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이 빛나고 차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현대적인 도시에서 세계적인 방위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프리 국장님께 전화를 걸어
무사히 도착했음을 보고했습니다. 첫인상은 어떤가? 국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입니다. 공항부터 호텔까지 오는 동안 본 한국의 모습은 고도로 발달된 기술 사회였습니다. 김 대령의 전문성과 자부심도 눈여겨볼 만했고요. 중요한 발견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게. 특히 KF-21 전투기 개발 현황에 주목해주기 바라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침대에 누워 내일부터 시작될 일정을 생각하니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눈을 감으면서도 머릿속에는 여전히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정말 얼마나 발전한 것일까? 이것이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그리고 미국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런 생각 속에서 저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은 분명 많은 발견과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정한 대령과 함께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웅장한 국방부 건물에 들어서자 마이클이 감탄했습니다. 이건 영국 국방부보다 훨씬 현대적이야.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시설이군. 국방정책실 박민호 준장의 브리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그래프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어떻게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클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술인가요?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을 그냥 조립하는 것 아닌가요? 박 준장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스크린에 놀라운 영상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산악 지형을 마치 고속도로처럼 질주하는 K2 흑표 전차, 연속 발사에도 정확한 명중률을 보이는 K9 자주포,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KF-21 보람의 전투기의 비행 장면. 이게 모두 한국 기술이라고요? 마이클의 목소리에서 회의적인 톤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선진국의 기술을 배웠지만 지금은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박 준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KF-21은 한국이 세계 6번째로 독자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전 세계 200여 국가 중 단 6개국만이 가진 기술력이죠. 그 순간 마이클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처음 보는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현무 미사일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자랑했고 AESA 레이더 기술은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외에는 한국만이 보유한 기술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이런 기술을 꿈도 꾸지 못했을 텐데 제가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임상우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못한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면 결국 국가 안보를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우리 스스로 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는 길에 마이클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잭, 영국은 수백 년 동안 군사 강국이었지만 한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이 수준까지 올라왔어. 이건 기적에 가까워.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이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잭, 내가 틀렸어. 한국은 비빔밥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의 핵심 플레이어였어.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할아버지가 옳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70년 전에 이미 한국인들의 잠재력을 보셨던 거야. 폐허에서 이런 첨단 기술 강국으로 성장하다니. 인류 역사상 이런 예는 없었을 거야. 한국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 마이클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미국조차 이제 한국에게서 배울 것이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다음 날 김정한 대령이 특별한 일정을 알려왔습니다. 오늘은 세계 주요 국가 국방부 관계자들과의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잭 분석관님도 참관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본관의 국제회의장에 도착하자 대형 스크린에 각국 고위 관계자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프리 국장님을 비롯해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회의 첫 의제는 북한 핵 문제였습니다. 한국 측 박준석 소장의 분석은 놀라울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위성사진과 기술적 분석은 다른 어떤 국가의 정보보다 상세했습니다. 한국의 분석이 가장 정확하고 심층적입니다. 제프리 국장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일본 대표마저 동의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정보는 우리의 정책 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의제는 지역 내 군사 협력이었습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방위 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어 주목하고 있습니다. 호주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 무기체계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 대비 성능입니다. 영국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박 소장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발전하는 중입니다. 선진국들과 협력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대표의 발언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방산 개발 시스템과 민관 협력 모델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 말에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통적인 방산 강국인 프랑스가 한국을 인정한 것입니다. 회의 후 제프리 국장님과의 영상 대화에서 국장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방부 내에서도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있어.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동맹국이 아니라 함께 일해야 할 파트너로 보고 있지.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김 대령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회의에서 한국의 발언권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김 대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김 대령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을 겪었고 부모님 세대는 가난과 싸웠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이번 여정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즉시 제프리 국장님이 소집한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동아시아 전략팀과 군사기획단 고위 인사들 앞에서 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아시아 2위의 방위산업 국가로 성장했으며 그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마이클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바로는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제안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기술적 시너지, 방산 수출 협력, 인도태평양 안보 강화 측면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프리 국장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게 제안대로 새로운 한미 군사협력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잭이 이끌게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포괄적 전략 동맹 협약은 양국 관계를 보호국과 피보호국에서 동등한 전략적 파트너로 공식 제정했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의 연설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우리와 함께 싸워주었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스스로 설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굶주린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던 젊은 장교. 그 아이들의 눈빛에서 미래를 보았다던 할아버지. 마이클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비빔밥 같은 존재라고 했었지. 이제 보니 그들은 최고급 레스토랑의 메인 디시였어. 행사가 끝난 후 한국 국방장관님께 인사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제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장교였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의 강인한 의지를 믿었고 언젠가 놀라운 성취를 이룰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장관님은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희생과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얼마나 무지했던가요?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과 군사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정신력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미국은 한국과 함께할 때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맹의 힘입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군사강국으로 우뚝 선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한 노병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도움을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이 모든 것은 우리 기술력의 상징이자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자랑스러운 결실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인정받는 대한민국. 이것은 누군가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더 강하고 더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대한민국의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